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4월 23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오늘 좋은 아침. 오늘은 참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7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1% 넘는 강세를 보였고 최근에 여러분 이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일어나서 야외 활동을 몇 시부터 시작하시는지에 따라서 그 해 뜨는지의 여부를 좀 보실 수 있잖아요. 저는 오늘 딱 출근길에 제가 이제 차를 타고 다 이제 도로에 들어서면은 항상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는데 오늘은 저기 멀리 동쪽에서 해가 뜨는 그 기운을, 그러니까 해는 못 봤어요. 아직 해는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가 뜨는 그 기운을 느끼면서 점점 봄은 무르익고 있고 여름이 또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체감을 했습니다. 날씨의 변화는 이렇게 뭔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시장의 변화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지, 오늘 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또 부여할 수 있을지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글로벌 인터뷰 유현타증권 유동훈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과연 이제 그동안의 빅테크 종목들의 쉬어감, 그리고 어젯밤에도 이어졌었던 테슬라, 이런 종목별 흐름이 좀 엇갈린 가운데 이번 주 큰 종목들,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과연 어떠한 또 변곡점이 될지 자세한 부분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오늘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우리 박 팀장님이 스튜디오에서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하셨잖아요. 방송이 AI가 방송을 대체할 수 있을까? 지금 어떻게 박 팀장님 힘들어요? 아니요. 전혀 안 힘듭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해놓고 아니, 또 뭐 다른 이제 AI 박종훈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제 많은 분야에서 AI가 네. 접목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제 방송업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고민들도 좀 하긴 했는데 뭐 대체하기가 힘들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도은에 대한 대체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되게 예측 불가능하게 진행을 하거든요. 저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AI가 대체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 또 정프로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만의 경쟁력을 만들어서 그렇죠. 예측 불허하게 이제 AI가 절대 뭐 뉴런을 통해서 인간의 뇌를 통해서 학습을 해도 학습되지 않도록 요리조리 빠져나가가지고 대체 안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제 뇌가 약간 정상인과 좀 다르다 생각하는 게 이런 게 있어서 좋은 의미로. 그렇죠. 좋은 의미로. 저를 뭐 데이터베이스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까. 우리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I가 대체할 수 없는 마지막 살아남는 그런 생존자들이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좋기 때문에 헛소리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월가의 뉴스레터 제목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월요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시장은 괜찮았습니다만 이제 다가오는 빅테크가 이제 하루 앞으로, 이제 테슬라가 이제 내일, 지금 시간쯤 되면 이제 내일 실적 발표가 나오겠죠. 물론 인도량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상태이다 그쵸.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지금도 많이 빠졌는데 테슬라 오늘 또 빠졌어요. 52주 정말, 신저가. 신저가가 막 지속적으로 신저가를 또 그렇죠. 기록하고 있으니까 자, 근데 지금 상황에서 또 얼만큼 뭐 또 흔들까라는 부분.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찌 보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큰 손실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이제 좀 뭐 들어갈 때가 됐나, 뭐 매수? 확인 좀 하고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러한 저가 매수의 어떤 여러 가지 좀 대기하는 그런 또 수급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제가 이런 얘기를 적었어요. 저의 나름대로 그냥 제가 느끼는 겁니다. 약간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듯한 빅테크 실적 발표다. 그리고 왼쪽은 최근에 엔비디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AI 버블이니 아니니 하다 보면은 늘 머릿속에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 또는 급등주나 아니면 뭐 여러 이제 테마에 관련된 이야기들에 뭐 나오는 그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이제 차트를 많이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교과서적인 차트죠, 사실. 그래서 이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어떤 흐름, 차트 흐름과 이렇게 또 비교 대조하는 그러한 뭐 시장이 또 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렇게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 중간이었으면 좋겠죠.
예, 좀 더 올라가는 상승 여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쵸. 이렇게 보지만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되면서 ASML 또 TSMC 뭐 여러 가지 지금 약간의 좀 이슈가 있는 상태라 보니까 약간 살얼음판을 좀 걷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러한 개인적인 그런 느낌을 제목에 좀 적었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주실지 헤드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시장은 통계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제목을 좀 적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의 어떤 흔들림, 우리가 이렇게 공포를 느껴야 될 부분인가라는 봤을 때 아니다. 과거의 통계랑 봤을 때는 우리가 시장의 통계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S&P 500이 또 4,700까지 간다라는 그러한 이제 뉴스가 있어서요. 자, 어떠한 이야기인지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 어느 정도 조금 우리가 일부 좀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 있긴 한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식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시장을 움직였던 테슬라. 물론 지수는 올랐으나 테슬라만 좀 빠지는 그런 느낌이 좀 우리가 느껴졌는데 네. 전 세계 가격을 인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엔 이제 테슬라의 핵심이 뭐가 될지 같이 또 차트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4대 지수 마감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미 증시 일제히 상승 후에 일부 회복했습니다. 어제 큰 폭의 좀 하락을 보여줬고요. 오늘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우는 0.67% 상승했고요. 나스닥 1.11% 상승했고 S&P 500 0.87% 상승했고요. 러셀 2000도 마찬가지로 1%대 넘는 그런 상승을 보였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차트를 좀 보게 되면 뭐 정말 중간에 쫙 올라가고 있는 요 모습. 오, 저 후반에 제일 좋았네요. 예, 테슬라가 사실은 초반에 좀 큰 흔들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요때 좀 보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자고 나니까 또 올라가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지금 자는 시간에 다시 시장이 올라가요. 네, 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자지 말라는 얘기죠, 결국에. 예. 그냥 눈 뜨고 보고 있어라. 뜬 눈으로 지새워라. 이런 얘기인데. 네. 이제 테슬라 이제 뭐 여러 다른 섹터들, 다른 기업들도 동반적으로 좀 올라갔는데 엔비디아도 다시 또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흐름은 나쁘지 않는 좀 약간의 좀 되돌리는 그런 상황이 그래도 일어난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물론 뭐 내일 이제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또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번 주 뭐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섹터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볼까요? 4% 상승했어요. 물론 아니죠. 지난 금요일 날 빠졌던 부분에 의하면 아직 뭐 더 올라가야 되겠지만 4% 정도는 그래도 회복을 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사실 장 시작하고 나서 빨간불은 테슬라만 들어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참 테슬라는 어디까지 빠지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140달러를 깼어요. 예, 장중에 좀 깨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제 뭐 뒤에 가서 제가 뉴스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네. 뭐 전 세계 이제 모델에 있어서 가격을 인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조금 좋지 않은 그런 흐름 외에는 전반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저게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에 보면은 아마존 위에 버라이즌이 네. 장중에는 4% 넘게 하락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보니까 오늘 시간에 거래에서 실적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네. 원래는 이제 실적 발표 전에는 그동안에 이제 정부 보조금도 있었고 해가지고 실적이 좀 견조했는데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실적 발표 내용을 보니까 EPS는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매출액에 약간 미스를 하긴 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지금 일단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 보이고 있다. 1%는 되지 않습니다. 한 강보합권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고 포드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 포드도 곧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드의 예. 주가도 6% 넘게 올랐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저렇게 쉬어갈 때 포드와 GM이 달린다라는 거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시장 파일을 다른 기업들이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예. 여러분들 포드 실적 내용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금리와 유가 한번 볼까요? 네, 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4.61%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금리 상단에서 약간은 뭐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많은 경제 데이터에 대한 이제 뭐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고 또 PC 발표가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가도 마찬가지예요. 유가도 지금 전쟁 확대가 일시적으로 좀 완화된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가도 지속적인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기업별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예, 전기차 기업들의 전반적으로 좀 가격 인하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리오토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가격 인하를 발표한 후에 각각 테슬라는 마이너스 3%대 하락, 그리고 리오토는 마이너스 5%대 하락을 좀 보여줬고요. 그 이유는 당연 뭐 가격 전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일맥상통한 그런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라이전에 대한 실적 발표가 좀 나왔는데 월가 예상치를 만족시키지 못한 실적 발표에 주가가 마이너스 4%대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파라마운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CNBC 저널리스트 데이빗 파버가 일단 아직은 소니로부터 인수 관련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파라마운트 글로벌 자체가 주가가 마이너스 2%대 하락을 했습니다. 뭐 지난 금요일 날은 주가가 좀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아직 뭐 이제 좀 발표가 나올 때가 됐는데 예, 여전히 좀 조용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우려스러운 그러한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포메티카라는 기업입니다. 셀즈포스와의 인수 협상 후에 장중에 약 마이너스 9%대 하락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 인수하는 기업과 피인수하는 기업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수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이 기업의 상황과 그 시장을 이해하냐에 따라서 뭐 폭등할 수 있고요. 또는 급락할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포메티카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좋지 않게 예, 이렇게 보게 되면서 장중에 마이너스 9%대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반감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과거 비트코인에 대한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반감기 때 약간의 주춤하는 그런 모습 이후에 다시 또 상승하는 그러한 어떤 패턴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라이어 플랫폼,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이러한 이제 발표가 나온 이후에 또 14%대 폭등했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좀 나왔는데 그 외에 많은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도 주가가 일제히 좀 상승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상승을 했고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 시장 자체도 약간은 바닥을 찍고 다시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JP모건은 해당 기업에 대해서 투자 등급 비중 확대를 재확인하게 되면서 또 이런 주가 상승에 또 이제 또 어느 정도 이런 의견을 또 전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카디널 헬스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의 옵텀 RX와의 약품 유통 계약이 6월 달에 만료가 된다고 하는데 이 6월 이후로는 갱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표한 후에 주가가 마이너스 4%대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옵텀 RX에 관련된 매출의 비중 자체가 약 15%에서 20%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갱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실적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시장의 우려가 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마이너스 4%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여러 이제 투자 등급 상향 소식들 또는 하향 소식들이 좀 나와가지고 제가 좀 빠르게 정리를 좀 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알코아 등급 알코아에 있어서 투자 등급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2023년 괴롭혔던 운영 문제 대부분 해소됐다라는 이야기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대표적인 또 리츠 기업이죠. 프롤로지스 리츠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BMO에서 예상 수익과 목표가를 또 하향 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임대 수익이 좀 감소할 것 같다. 사실 지난 며칠 전에 프롤로지스는 뭐 큰 폭 하락을 이미 벌써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또 추가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또 엔비디아가 10% 폭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I 대장주다.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 그래도 낙관적인 전망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표가는 1,000불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애플을 2024년 탑픽으로 선정했습니다. 새로운 AI 그리고 머신러닝 성능에 대한 향상으로 아마도 이제 수익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뭐 지금 6월 달에 WWDC가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은 관심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또 스포티파이 목표가를 270불에서 350불로 상향 조정했고요. 가격 인상 그리고 시장 점유율 증가, 운영 레버리지 등이 좀 명확해졌다. 이러다 보니까 수익이 좀 가속화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는 아마존을 이커머스 탑픽으로 또 선정했고요. 올해는 정말 강한 추세가 확인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앞서서 뭐 월모브를 통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비용 절감에 대해서 정말 뭐 획기적인 그러한 비용 절감을 보여줬고 또 NG제시가
이런 부분에서 또 강조를 하게 되면서 이번에 나오는 실적 발표에 대해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20불로 또 제시를 했는데 이 골드만삭스에서 이번에 탑픽으로 선정한 4가지 이유가 밑에 이제 나와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강한 소비를 지금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상태고, 두 번째는 AWS의 수익이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광고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효율적 물류 네트워크, 이 부분이 아마 비용 절감에 가장 큰 그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4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아마존을 이커머스 탑픽으로 선정했다. 자,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아마존이 그 미국 전역에 물류센터를 엄청 많이 지었잖아요. 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이 비용을 다 쓰고 나서 결국에는 효율적으로 물류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거라는 거잖아요. 예. 이를 통해서 또 얼마나 또 실적이나 더 많은 판매 데이터를 올리게 될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네. 또 다른 오늘의 데이터. 원래 매년 3번 정도의 5% 정도 조정이 있었다. 최근에 그럼 시장 조정은 뭐 늘 있었던 그렇죠. 조정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S&P 500이 마이너스 5%가 하락했어. 마이너스 5.9% 하락했어.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10%까지 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엔비디아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이러한 시장을 끌었던 기업들이 좀 무너지다 보니까 많은 우려가 있는데, 사실 지수만 보게 되면요, 일부 기업들은 또 이야기가 좀 다를 수 있지만 매년 3번 정도의 마이너스 5% 조정장은 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1930년 때부터 나왔던 거거든요. 엄청 오래된 데이터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3 times per year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하늘 색깔로 돼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조정, 5%대 조정이 있었던 그 구간의 평균. 저기 숫자가 5예요? 어떤가요? 저 파란색 줄이 평균이군요. 평균. 0.4. 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도 5% 정도에 대한 조정은 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일부 우리가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조정률을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나온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 데이터 바로 연결해서 보시게 되면은 올해는 또 대선의 해잖아요. 근데 과거 대선이 있었던 그 지수의 지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평균치예요. 네. 평균치인데 늘 이 노란색 부분 4월과 5월 구간에는 좀 쉬웠어요. 이렇게 지지부진했다. 지지부진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통계를 보게 되면 네. 지금의 이 어느 정도 조정을 주는 구간에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또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다. 이러한 이제 어떤 데이터로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선이 있었던 해는 한 번도 지수가 하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4월 말 또는 5월, 세린 메이가 여기서 또 작용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구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구간이 있었다. 그 이후에 이제 6월이 시작되면서 또 다시 지수가 올라가는, 과거에 대선이 있었던 그 지수의 평균치는 이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차트를 보면은 한 5월 말에서 6월 초쯤에 담고 10월 초에 또 대선을 바로 앞두고는 좀 그렇죠. 변동성이 있으니까 예. 좀 팔고 예. 대선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담고 이런 예. 이제 48 예. 전략을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는 많은 분들께서 부자가 되실 것 근데 같습니다. 결국에 들고 예. 있으면 중간에 대선이라는 부침이 있긴 하지만 우상향을 보인다라는 거는 차트를 통해서도 평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의 시장의 우려는 오랫동안 들고 계신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수익이 2, 그죠. 3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벌써 수익이 사실 50%네, 60%네, 70%네 이럴 수 있으시거든요. 네네.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최근에 들어가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어찌 보면 지금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 또는 이제 신규 진입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는 또 효과적인 또 유효한 그러한 통계 자료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요, 내부자 거래도 평균선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밸런스 자료가 나와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네. 지난 12월부터 해서 1월 달까지 또 많은 물량이 내부자 거래들이 있었죠. 마크 저커버그도 있었고, 제프 베조스도 있었고, 그 외에 많은 어떤 이제 내부자들의 거래가 일어났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잠잠해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평균선 여기 보시게 되면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까만 선 2개가 있거든요. 이 사이에서 이제 빨간 이 차트가 좀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로 보시게 되면은 주식에 대한 비중인데요. 최근에 도이치뱅크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인데 높긴 하지만 극도의 상태는 아니다. 이 극도라는 상태는 과거 팬데믹 때 정말
큰 폭등을 보였던 그러한 구간대까지 올라가진 않았다. 물론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건 일부 어떤 개별적인 기업이 좀 쏠림 현상이 있었잖아요. 네, M7에 대한 쏠림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아마 차지하는 비중이 좀 많았을 것은 보여지고요. 그 외에 뭐 나머지 기업들 특히나 큰 하락 후에 그렇게 큰 재미를 보고 있지 않은 그런 기업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개인별로 약간 느끼는 부분이 좀 다를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높긴 하지만 극도의 어떤 공포 구간 그리고 너무나도 극도의 과열 구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어지는 데이터는 네, 마지막 심리 지표. 데이터. 예, 마지막 데이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심리 지표입니다. 심리 지표도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나왔던 그런 지표인데,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점선 이제 1 위로 넘어가게 되면, 완전 너무나도 과열되어 있는, 너무 불리시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너무 베르시한,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좀, 비관적인, 또 약세론적인 이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좋았었어요. 너무 과열됐던 건 맞습니다. 심리 지표만 봤을 때. 근데 이 부분이 일부 좀 내려왔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0.7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뭐 주식에 대한 비중 자체가 높긴 하지만 극도의 상태는 아닌 그런 상태. 그러니까 심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태로 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시장이 정말 엔비디아가 10%씩 빠지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23%씩 빠지는 극도의 공포 구간이냐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까지 공포라고 여기지 않아도 되는 구간은 일단 과거의 이제 통계 데이터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나올 빅테크 실적 발표에 따라서 크게 또 확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에 뭐 전부 다 걸려 있다. 네. 이렇게 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오늘의 이슈가 찬물을 또 확 끼얹는 모건 스탠리. 지금 S&P 500이 5,000선이 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4,700을 한다고요? 예, 모건 스탠리가 늘 사실 약간은 좀 약세론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얘기했는데 또 저러냐? 뭐 아마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S&P 500이 4,700 간다. 만약에 지금의 금리라면. 그죠. 고금리는 좀 부담스럽긴 예, 하니까요. 이런 이제 어떤 조건을 좀 달긴 했습니다. 일단 그 논리가 뭐냐면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기업들이 상승했던 거, 그러니까 연초 상승했고 지난 연말에도 상승했던 그런 부분 보게 되면 낮은 금리, 야 올해가 되면 우리 금리 인하 7번 할 거야. 6번 할까? 7번 할까?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었고 3월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었잖아요. 사실은. 기대를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낮은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벌써 선반영이 되었던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의 금리 인하가 뒤로 연기가 되게 되고 뭐 저 극단적으로는 뭐 내년까지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의 낮은 금리의 기대감에 선반영됐는데 만약에 금리가 인하가 뒤로 밀리게 되면은 다시 좀 제자리를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모건 스탠리의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 금리가 만약에 또는 채권 수익률이 지금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 주가 조정이 오히려 합리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상황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여러 이제 금리 환경이 추가적으로 5% 조정이 또 일어날 수 있다. 네. 이러다 보니까 4,700선에서 4,800선으로 우리까지 열어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일부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섹터별로서는 에너지 주식에 대해서는 좀 낙관적인 평가를 좀 내놓게 되면서 이런 부분도 또 같이 덧붙여서 평가를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어젯밤의 시장을 좀 반등시킨 원인 중에 하나였죠. 이란이 보복을 안 하겠다. 예, 맞아요. 예. 네, 이란이 뭐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대응 계획 없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는데 이게 혹시 아직은 없어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예, 아직은 없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많은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 중동 지역에 대한 이제 전문가분들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네. 이렇게 끝날 수가 없다. 이 그쵸. 두 나라가. 매번 이렇게 예. 투닥투닥 싸우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눈치를 볼 수는 있지만 네. 이 두 나라 간의 이러한 전쟁이 이렇게 그냥 갑자기
끝난다라고 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는. 트럼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일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완화됐다. 일부 예, 완화. 일부 완화됐다라는 다소 표현을 드릴 완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란의 이스라엘 드론 공격 이후에 EU는 또 이란의 제재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왼쪽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타임스에서 또 이러한 이야기 좀 나오게 됐는데 이란에 대해서 좀 생션 그러니까 뭐 제한 또 제재를 하겠다 이러한 명확한 이런 메시지를 뭐 보냈다라는 뭐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발표가 있었는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대응은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뭐 브레이킹 뉴스를 좀 보게 되니까 밑에서 요거는 이제 기사거든요. 짤막한 기사예요. 네네. 레바논으로부터 어떠한 그러니까 확인할 수 없는 예, 의심스러운 물체가 날라와서 이제 공경에서 이게 격추시켰다라는 또 이야기가 어제 새벽에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쏜 거예요? 예, 바로 캡처할까 이제 지금 9분 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네. 그러한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참 뭐 중동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쟁이 있으니까요. 예, 하여튼 이러한 이슈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핵심적으로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일단은 일부 좀 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안 좋은 뉴스들 또는 좀 우리가 이제 러시아에 관련된 뉴스인데 러시아의 라브로프 이제 외무장관이죠. 예, 핵 보유국 간의 충동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지원은 핵 보유국 간의 직접적 대결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기사들을 보게 되면 이 뉴클리어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핵. 예, 핵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좀 어떤 경고의 카드를 약간의 좀 수위를 높이는 그러한 부분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균형을 잡게 되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외무장관의 어떤 이제 인터뷰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약간 뭐 시장에서 또 긴장을 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자,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란은 또 핵에 관련돼서 어떤 데이터가 있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제 최근 데이터인데요. 2024년 들어서 지금 이란도 최근 늘려가는 우라늄 보유량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이제 미국의 어떤 제재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핵을 우리가 만들지 않겠다. 예, 여러 이러한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장기간 동안에 이런 어떤 이제 제재가 있었죠. 미국에서. 이제 근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철폐가 되고 나서 우라늄에 대한 보유량을 급속도로 늘려가고 있는 지금 이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부분 때문에 뭐 핵전쟁으로 일어나느냐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이제 흐름 자체가 심상치 않은 그러한 부분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이러한 이슈는 일단은 잠정적으로는 추가적인 제재는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알 수 없는 게 또 중동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는 테슬라 이제 밤사이에도 또 3%대 하락을 했는데 예. 어디까지 하락을 하게 될까요? 저는 사실 뭐 어제도 제 개인 방송으로 많은 말씀을 좀 드렸긴 했는데 결국 테슬라의 핵심은 저는 이제 재고라고 봐요. 재고 많이 쌓였잖아요. 예, 재고가 어떻게 되는 건가? 저는 사실 이번에 뭐 사이버 트럭 4,000대 리콜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물론 그 페달이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흔들리니까 브레이크 잡아야 되는데 막 옆으로 막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 때문에 그것을 근데 리벳으로 찝었습니다. 리콜을 하게 되면 그 페달을 앞뒤로 이렇게 리벳으로 꽝 찍은 거예요. 움직이지 않게끔.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리콜이라는 거는 뭐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격 인하도 저는 사실 지금은 흔들릴 수 있지만 주가는 그 부분도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보통 자동차 가격이라는 게 정해진 이게 뭐 5천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연말에 세일을 한다거나 그쵸 이제 그 해가 지나가니까 프로모션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자주 마치 우리가 이제 수산물 시장 가가지고 이제 시가로 회를 사 먹는 것처럼 그래서 회슬라라는 오명도 있었잖아요. 네네. 이렇게 자주 금액을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 과연 소비자 입장에서 이거를 언제 사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핸드폰 가격 어디가 제일 싸요?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커뮤니티처럼 이런 것도 생기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뭐 정말 어찌 보면 내연기관 기존에 있었던 어떤 양산형 차에 대한 가격 정책은 아니죠. 아닌데
지금의 어떤 가격 전체 1,000불이 올라가네, 2,000불이 내려가네, 또는 올리네, 내리네. 자, 이런 부분은 사실 앞으로 시장에서는 약간 무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바로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이제 미국 말고 그냥 전 세계 다 깎아줄게라는 그러한 뭐 제가 제목을 적긴 했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뭐 판매 감소 때문에 그렇고요. 그 가격 전쟁이 심화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산과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테슬라 가격이 자주 변해야 한다. 이런 언급을 직접 했습니다. 예. 직접 언급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가격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에서 좀 무뎌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 물론 사람들이 싸졌으니까 사야지 또 비싸졌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살까? 다음 달에 살까? 뭐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 있지만 나중 결국에 이 부분도 좀 무뎌지게 되면 주가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선택을 받지 못하는데 뭐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내리고 올리고는 뭐 그렇게 큰 어떤 방향성을 정하기에는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떠한 흐름을 줄 수 있지만은 방향성 정하기에는 그렇게 큰 이유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가격 정책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것인가. 어제 방송에도 제가 가지고 나온 부분이지만 FSD를 33% 가격 할인했다. 4,000불 싸게 했다. 이 4,000불 싸게 한 것으로 소비자가 테슬라라는 자동차를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네.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이죠. 결국에는 핵심이기 때문에 이 가격 정책에 따른 시장의 변동, 이게 변동성이 어떻게 또 적용이 될지 또는 시장에서 어떤 심리 작용이 좀 적용이 될지가 향후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가디언즈에서는 이런 얘기했어요. 그냥 혼돈의 위기였다. 혼돈의 한 주였다. 이번에 테슬라가. 네. 예, 정말 많은 이슈가 너무너무 나오다 보니까 뭐 주가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 드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은 이제 지금 EV랑 하이브리드 모델 수인데요. 어떤 모델 수면 가격 인하를 했던 모델 수가 벌써 지난 2023년에 한 해 동안 있었던 이 모델 수보다 넘어갔습니다, 벌써. 지금 동등한, 그러한 부분인데, 이게 2024년이 더 지나게 되면 가격 인하하는 모델 수가 더 증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가격 인하에 대한 어떤 방향성은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 이 부분은 EV 또는 하이브리드 모델 전체 합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뭐 개별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결국 핵심은 저는 테슬라의 재고 추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4월 16일자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 테슬라를 혹시나 좀 투자를 하고 계시고 내가 이 테슬라를 좀 팔로우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사실 결국에는 시장에서 테슬라라는 이 기업의 전기차를 앞으로 선택을 더 받고 또 이런 부분은 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테슬라에서 나올까? 예, 또 FSD가 또 어떻게 나올지 또 얼만큼 더 발전된 그러한 플랫폼으로 나올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물론 지금 좋은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태긴 한데요. 자, 이런 부분이 어떤 재고에 있어서 크게 줄어들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아마 주가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또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또 테슬라 이런 재고 추이 관련된 차트를 지속적으로 좀 팔로우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4월 16일자 기준입니다. 요거는 4월 16일자 기준인데 여전히 아직은 좀 높은 재고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 팀장님 말씀이라면 지금까지는 가격 변동할 때마다 시장에서 좀 충격을 받고 왜 내려? 이번에 또 왜 올려? 또 다시 내려? 이렇게 네. 변동성이 있었지만 네. 앞으로 이게 좀 자연스럽게 지금 재고가 조금 올라가서 가격이 좀 싸졌구나. 이번에는 재고가 조금 없나 보네. 가격이 그렇죠. 다시 올리네 하면서 그게 뭔가 문화로 당연한 문화로 번질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테슬라 그러니까요. 솔직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시가로 돼 있고 제일 비싼 그 뭐 킹크랩 같은 거 보면은 러시아에서 뭐 대거 수입됐다 그러면은 가격이 엄청 확 싸진다 싸진다. 그러면 그때 뭐 키로당 4만 원대다 하면은 난리 나가지고 막 수산물시장 가가지고 사 먹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 시장도 좀 알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그래요? 다리가 한두 개가 떨어지면 그것도 가격이 조금 갑자기 싸요? 싸집니다. 그럼 뭐 테슬라에도 그래서 몇 개 그거에 이제 혈안이 되어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네.
바퀴가 하나 없는 데서.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네, 말도 안 되죠. 예. 어쨌든 이런 테슬라의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값으로 가지고 가야 될 이야기가 될 텐데 그로 말미암은 숫자 그러니까 이제 마진이나 실제 매출액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를 네. 지켜봐야 되겠고요. 내일 테슬라의 또 실적 발표 내용도 함께 네.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원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